우리는 이를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케팅은 광고와 홍보를 결합한 요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광고에는 직접적 비용인 캐시, 돈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려면 돈 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방 광고 하시려면 돈 내야 되죠. 그렇죠? 자, 홍보는 돈이 안 드나요? 들죠. 비싼 밥 먹고 와서 블로그에 글 쓰시는 거죠.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역시 경영적 관점에선 비용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왜? 밥 먹었잖아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케팅이란 광고와 홍보의 결합이고 직접적 비용인 캐시와 간접적 비용인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고객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한정적인 캐시와 제한적인 시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벌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뭘 먼저 출발시켜요? 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손님이 중요할까요? 물건이 중요할까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손님이 중요할까요? 물건이 중요할까요? 자, 찍어볼까요? 의견이 분분하신데. 자,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물이 중요하다. 매물이 중요하다. 자, 손님이 중요하다. 손님이 중요하다가 더 많으시네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언제 따셨어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 결론만 얘기하죠. 팔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거나 임차할 수 없다. 거래의 시작은 물건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취급하는 상품이 무형의 재화가 아니라 유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늘 부동산 거래에서는 물건이 갑입니다. 이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나 매수자 우위 시장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들 물건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물건이 많다고 해서 다 물건이 아니에요. 뭐가 물건이에요? 그치, 팔릴 수 있는 게 물건이죠. 자, 그러면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물건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사장님, 파는 게 먼저예요? 가격이 먼저예요? 파는 게 먼저예요? 잘 받는 게 먼저예요? 잘 받는 게 먼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뭐가 먼저여야 돼? 파는 게 먼저여야 돼요. 그 수많은 물건 중에 파는 게 먼저의 물건을 찾으세요. 그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썼던 다양한 스킬들이 있죠. 스킬들이 있죠. 뭐예요? 손님이 나오면 조절을 미리 하는 거예요. 브리핑하기 전에. 브리핑하기 전에. 사장님, 손님이 좀 오셨다가 오실 건데요. 사장님 3억에 내오셨는데 3억에 브리핑하면 이 손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2억 9천에 브리핑해도 될까요? 그럼 말아야죠. 그 물건이 아닙니다. 팔릴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다 넉놓고 있어. 물건이 있으면 그냥 물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붙이면 되겠지?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잘 나가는 10% 부동산이 호딱 계약하고 나면 한참 지난 뒤에 전화해서 사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팔렸는데 언제요? 지지난달에 팔렸는데요. 이게 늘 뒷북치는 부동산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사실 공부하라 라는 얘기가 제대로 알고 접근해라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동산 중개업 주먹구구시로 배웠잖아요. 다 올해는 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하면서 어깨너머로 계약서 쓰는 것도 배웠고 단속 나오면 문 닫고 도망가느라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에? 확인 설명서 나 완벽하게 쓸 수 있다. 아무도 없잖아. 진짜 애 같아요. 애 같아. 아주 보고 있으면. 그런데 중개사래. 2017년, 2018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다세대 전세계약서 쓰면서 토지대장 열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게 확인설명서 미확인 설명으로 과태료 400만 원짜리 하는 건 아세요? 이래 얘기를 해야 정상이야. 아니 다세대 전세계약서 쓰는데 왜 토지대장을 열람해야 돼? 이 질문을 해야 정상이에요. 이 질문을 해요. 자, 29회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 계시나요? 어디 나와요 그 얘기가? 물어보면 또 대답도 못해요. 네. 공인중개사법 24조, 시행령 21조에 명문화되어서 나옵니다.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확인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야 그냥 나온다고. 그러니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교부할 게 아니면 반드시 뭘 했어야 돼요? 토지대장을 열람 교부했어야 돼. 그걸 설명했어야 한다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려면 종류에 상관없이. 그런데 전부 다 그거 안에서 과태료 400만 원 받고 지금 서초구에서 지금 행정 심판 집어넣어가지고 시끌시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억울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소급이 안 되는 관계로 법이 소급이 안 되는 관계로 구제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받으려면 뭘 작성해야 돼요? 그쵸. 아유,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 분양권은 계약서 작성 안 하는 거예요. 분양권은 확인설명서 작성 안 해도 돼요. 빌라 분양하는 거는 중개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 판사들이 웃어요. 공부하셔야겠습니다.